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은 다니쌤이라는 그냥 오는 운은 없다, 이 책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다니쌤을 통해서 유튜브를 시작됐고요. 또 이분이 부동산 관련돼서 아주 노하우가 많습니다. 다니쌤은 이게 이제 두 번째 책이고요. 책을 직접 들어가서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법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이제 서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처음에 그 사당동에 살다가 도봉구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보다 덜 올랐다는 거죠. 내가 거기 살았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거고 지금 이사를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법은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또 이제 재밌는 글들이 되게 많은데, 두 번째는 60세 이후에 내 인생을 황금기로 만드는 비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내 인생을 황금기로 만드는 비법은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보니 거기서 얘기한 거는 인생에서의 황금기가 4, 50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60세부터 75세가 황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40대 후반인데 지금이 개인적으로는 황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앞으로 60에서 75세 요때가 황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그 대학교의 물리학 박사 존 굿이너프라는 사람은 2019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탔는데 나이가 97세래요. 대박 아닙니까? 97세에 노벨 화학상을 탔습니다. 참 멋지네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황금기를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은 60세에서 75세까지도 늙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내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간단한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식은 그거예요. 내 흔들리지 않는 나의 믿음과 그리고 매일 1%씩 더 노력하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삶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내 자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나는 할 수 있다, 해낸다, 이거와 매일 1%씩의 노력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어제 1시간 공부했다면 오늘 1시간 1분을 공부하는 거고요. 어제 2시간 공부했다면 2시간 1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실은 1%를 늘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그 조그만 노력이 나중에 큰 빛을 본다는 거죠. 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다니쌤 같은 경우는 정말 책을 많이 읽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영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찍은 하나의 점이 1년 뒤에는 선이 된다. 이것도 많이 공감이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하루 하는 평범한 일들이 나중에는 선이 되고 굵은 그림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점 찍은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 최선으로 살은 그 점 하나가 나중에는 선이 될 때 열매가 맺고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힘을 내야죠. 다음 이야기는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가? 이거 많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인생을 살은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여기 하고 계시고, 근데 이분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라는 게 정답이에요.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 한두 시간, 주말 공휴일 일요일날 이틀 남죠? 그리고 월차 휴가, 그리고 출근 전 새벽 시간, 퇴근 후 저녁 시간 3시간 5시간, 그리고 점심 짜투리 1시간 2시간 30분, 이런 짜투리 시간이 모여서 내가 책을 쓸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런 짜투리 시간에 뭐 하나요? 네, 핸드폰 하죠. 핸드폰, 유튜브하고 핸드폰. 저도 많이 하긴 하지만은 이 시간들을 점차 줄이는 것이 어떤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분 책을 참 많이 다니쌤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소모 대나무의 놀라운 비밀인데, 그 중국에 그 소모 대나무가 있대요. 대나무. 이제 저 옆에도 이제 나무가 있지만 대나무가 실은 잘 자라지 않는데, 소모 대나무는 4년 동안 보통 3cm 정도 자란대요. 그러니까 1년에 1cm 정도 자라는 거죠. 3, 4년 동안. 그 거의 안 자라는 거죠. 근데 5년째가 되면은 5년째가 되면요, 매일 하루마다 30cm씩 자란대요.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요즘 이제 밥을 잘 먹으면서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모 대나무는 하룻밤 사이에 5년째부터는 30cm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 동안에 15m에서 20m가 자라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잠재력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원하는 것만큼 빨리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 소모 대나무를 보면서, 야, 3, 4년 뒤에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구나. 하루 30cm씩 자라가지고요, 5m를 자란대요, 나무가. 대박 아닙니까? 소모대나무 대박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이야기는 성공하는 모든 비밀에 5글자가 있대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일본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일체유심조예요. 일체유심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 예, 뭐 부처님이 많이 써먹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이 여기가 출근하는 곳이 지옥이라 생각하면 지옥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천국이고 내가 행복한 곳이다 하면은 갑자기 여기가 바뀔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는 내가 생각한 대로 몸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산성에서 알카리성으로 바뀌는 거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비결은 내가 생각한 대로, 마음을 먹은 대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심장이 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뺏기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게 인문학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내 생각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뺏기면 이미 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좀 흥분했네요, 제가 갑자기. 네네. 제가 뭐 아는 게 나올 땐 좀 흥분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좋아요.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반전시키는 방법에서 얘기를 한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준다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매일 출근하고, 또 신앙 있는 사람들은 철회 예배 가고, 교회 가고,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내가 반복적으로 또 책을 읽고, 이런 것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가 행동들의 합이다. 그러니까 나의 미래가 궁금하죠. 나의 미래가 궁금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은 오늘 내가 한 행동들의 합이 미래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늘 책을 읽고 고객을 만나고 열심히 살았다면 미래에 짧게는 2, 3개월 뒤에 1년 뒤에 월급이 올라갈 것이고, 내가 책 읽는 것도 싫어하고 뭐 자기 개발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면 짧게는 6개월 뒤, 1년 뒤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오늘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사는 합이 미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누구든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5년 뒤, 2년 뒤 그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되게 좋아요. 90대 노 부부의 장수 비결을, 여러분 다 장수하고 싶죠?
네, 장수하고 싶은데 뭐 비타민 C는 좋아요. 비타민도 챙겨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종합 비타민 여러 가지 먹어야 돼요. 근데 노부부 90세 부부가 장수한 비결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노부부가 서로 포옹하고 그리고 또 안마해주고 스킨십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우리가 이제 웃으면은 뭐 좋은 그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은 몸을 관장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은 내가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부부끼리 서로 마사지 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게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 비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이분들을 봤을 때 치매도 안 걸린대요. 부부가 서로 마사지 해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루 10분 이상씩 얘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10분 이상씩 대화할 사람이 있으면 치매도 또 덜 걸린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한 게 정말 장수하고 좋은 일은 돈이 안 들어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 가성비죠, 가성비. 정말 좋은 거는 걷는 거고 가까운 아내나 가족하고 마사지 해주고 서로 스킨십 하면 옥시토신이라는 게 나와서 건강해지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좋은 약을 먹고 좋은 비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산으로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호박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박벌은 몸이 뚱뚱해서 원래 벌치고 날 수가 없는 구조래요. 인체 공학적으로 날 수가 없대요, 벌이. 근데 벌이 하루 한 번 1초에 250번을 날갯짓을 하면은 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호박벌은 자기가 날 수 없는 구조인데 1초에 250번을 날갯짓을 하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못 날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대요. 그래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할 수 있다, 성공한다,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건이 안 좋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박벌처럼요. 그리고 호박벌이 구조 자체가 날 수 없는데 하루 200km를 왔다 갔다 한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예요. 그 구조도 안 맞는 사람이 날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조건이 잘 맞아서 잘 날아다니는 벌도 있지만 이런 호박벌처럼 우리가 조건이 안 맞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미래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호박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초에 250번의 날갯짓을 하고 하루에 2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니는 이 호박벌의 열심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쌤의 그냥 오는 행운은 없다를 통해서 리뷰를 했고요. 김작가 철인의 TV 마법의 공식 외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